표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구치소에 나와서 차량을 세우고 극우주의자들에게 선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석방 이후에 파면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어떤 식의 도발을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 바로 검찰, 심우정의 검찰입니다. 이 검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이니 뭐니 이런 얘기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행했던 모습들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검찰은 어떻게 보면 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구속이 되고 내란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연행이 돼서 구속되고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단 한 명도 이 내란에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스스로 내란에 깊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 차장의 영장을 끊임없이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즉시 항고를 해서 잘못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허무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검찰입니다. 이 내란 검찰공화국을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과 심우정의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내란 속에 석방시킨 검찰을 해체하라! 검찰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더 타협 없이 힘차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다음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이선호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나오는 걸 광화문에서 봤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장면을 안 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안 이랬습니다. 그냥 윤석열은 탄핵되고 파면되고 다시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이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3년짜리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하자고 우리 당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아직 윤석열을 파면도 끌어내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혹시 잘못하고 있었는 게 아니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이제 저 무도한 윤석열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어제 보면서 우리 읍면동에서부터 있는 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그리고 저 무도한 국민의힘을 해체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손잡고 어깨 걸고 끝까지 싸워서 제대로 된 민주정부 세우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5년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끝까지 저들에게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손잡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힘차게 울산 지역의 야 5당이 윤석열 퇴진 울산운동 본부와 함께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지금 석방돼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은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다음 주가 헌재 판결이 나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더 이상의 이 혼란을 이끌고 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느 곳으로 갈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내란 세력과 구구주의자들은 윤석열 석방을 기회로 헌법재판소를 개최 자체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도발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절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뤄지지 않고 다음 주에 반드시 파면 선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 시민들의 온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오늘은 자유발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약간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앞에 마이크 잡아서 긴장이 돼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집회를 규탄 집회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자유발언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 모시겠습니다. 건설노동조합 신영환님을 힘차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기계 법무과 지회장을 맡고 있는 신영찬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가 발언 신청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수많은 우리 지역 우리 조합원들하고 10,000명이 넘는 앞에서는 좀 발언할 때 안 떨리는데 각계각층이 모신 분 앞에서 다리가 많이 떨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3년 만에 이 롯데관계에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3년 전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놈은 입만 열면은 구라치고 입만 열면 사기치는 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도살이 돼야 됩니까? 예언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고 어제도 윤석열 이놈이 석방하고 나와서 주먹을 흔들고 웃음을 지으면서 하는 거야.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부는, 이 검찰은, 이 국민의힘은 다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같이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이 새끼 입원하면은 벌구벌사, 국민의 입원 벌구벌사, 검찰의 입원 벌구벌사,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이 이놈의 입원, 검찰의 입원, 국민의 힘의 입원.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 기자 연결하죠. 자, 신진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복궁에서 안국동 사거리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른 오후부터 시민 수만 명이 모여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들려오자 이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격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정말 석방이 됐다니 화가 나 견딜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윤석열이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네, 집회는 뭐 매주 했지만 평소보다 더 많이 모였다면서요? 네, 방금 보셨다시피 이 구속 취소 소식을 듣고 오늘 집회에 처음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곳 율곡로는 오후 3시부터 10개 차선이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부터는 모두 인파로 들어찰 만큼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에는 귀가를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석방 소식이 들려오자 이럴 수는 없다라면서 다시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예, 영상을 볼 때마다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릅니다. 다 그렇죠? 예.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탄핵시켜야 되겠죠? 다음 주 반드시 탄핵될 수 있도록, 파면될 수 있도록 울산 시민들도 매일매일 이곳에서 목소리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석방됐다고 해서 윤석열이 내란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의 국가폭력과 헌법 질서를 유린했던 그 범죄는 단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시키고 다시 다른 죄라도 밝혀내서 반드시 감옥으로 다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예, 다음 자유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연대 김진성 님이 다음 발언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한번 외쳐봅시다. 투쟁! 투쟁! 소개받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진석입니다. 오늘 긴급 집회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께 깊은 감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쿠데타 수괴의 윤석열이 구속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법원과 검찰이 냉큼 구속을 취소해준 이 역겹고 황당한 상황에 분노해서 여기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쟁! 투쟁!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자분께 오늘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시간 전에 공지된 집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광장에 모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되돌려가서 12월 3일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수천 명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민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여기 울산에서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수거되지 않았고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쿠데타 속의 윤석열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신이 반대하는 우리와 같은 저항 세력들, 반대파 일체를 처단하고 척결하려고 해왔습니다. 계속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을 수거하고 수백 명을 살해하려는 그런 자를 직위원 판사 그리고 심우정 이 자들이 몇 명밖에 안 되는 자들이 풀어준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는 방금 전 영상에서 어제 윤석열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서울 종로대로를 전차선 점거했던 십수만 명의 행진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저항을 우리가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대대적인 저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한편 국힘과 거리 구구들은 서부지방법원 난동과 3.1절 총동원이 먹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한층 국힘과 극우들은 더 한층 극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석방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불안정한 상황도 더 커졌다는 것을 저는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기간 계속 저항을 건설합시다. 최대한의 저항을 건설합시다. 투쟁! 예, 힘차게 투쟁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발언을 다 하고 나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그동안 우리는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투쟁했던 것보다 더 분노하고 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더 강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울산 시민들이 함께 해주신 것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란 속에 석방시킨 검찰을 규탄한다. 자유발언으로 오늘 규탄 집회가 이어집니다. 앞에 탄핵 브리핑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 황미래님이 들고 있는데요. 발언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노래를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예, 노래하는 중간에 몇몇 시민분들이 또 자유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울산 시민들의 분노의 마음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남은 한 주, 다음 주 반드시 파면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결의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바로 자유 발언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규 울산 시민 민창규 님이 자유 규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히 여성 동지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제 여성의 날을 맞아 그 강화문에 있는 그 대회에도 참석하고 또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문에 나부끼는 수많은 깃발들의 물결을 보면서 윤석열의 이 사태의 마지막 끝을 달려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집니다. 이 나라 여성 혐오가 마저 없어지기도 전에 여성 혐오로 이용해 당선된 안티 페미니스트 윤석열이 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무슨 황당한 소식입니까? 이 무슨 황당한 논리입니까? 윤석열 석방을 허가해준 지기현 판사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심지어 검사마저도 또 그 기계적인 원칙이라는 항소마저 포기하면서 자신들의 선배를 대한민국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한술 더 떠 법원은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말하면서 심지어 원칙까지도 기만했습니다. 이 원칙 우리에게 지켜졌습니까? 이 원칙 노동자에게 손배 가압류를 신청될 때에도 또 버스 기사가 500원 횡령할 때에도 지켜졌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은 구치소 밖을 나와서 불법과 불의를 입에 담으면서 법치를 회복하겠다면서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을 풀어준 사법부와 검찰, 이 나라 법률가들에게 묻고 싶으니까 당신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단순히 윤석열이 풀려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 나라 법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나라는 헌법으로 구성되고 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파면이 아닙니다. 윤석열 파면은 시작입니다.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 법률가들의 추악한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검찰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호 외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검찰 해체! 사법부 개혁!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규탄 발언 해주신 민창규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를 담아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석방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온 국민이 지켜봤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울산에서도 12월 8일 이후에 집회가 탄핵이 1차 부결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점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울산에서도 응원봉이 등장했던 게 12월 7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 탄핵 집회에 변화를 이끌어냈던 고등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조재현 학생을 모시고 힘찬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등학생 조재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내각,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이 내각은 누가 만든 내각입니까? 저 위에 있는 장관들부터 저 아래에 있는 장관들까지 전부 윤석열 정부에 있는 장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고 전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이목이 윤석열에게 집중된 와중에 이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착실하게 우리나라를 1부터 10까지 망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도 면밀히 지켜봐야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이 난장판을 다시 맞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와중에 교육부 예산을 걱정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할 와중에 문화부 예산을 걱정해야 하고, 이게 언제부터 고등학생입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이게 맞습니까? 윤석열과 이 윤석열 내각은 고등학생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윤석열을 탄핵하라.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걱정 안 되시죠? 예, 이 탄핵을 거치면서 아마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한겨울의 추위에 싸우긴 했지만 새로운 민주주의를 희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조금 전에 조재현 학생의 발언에서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소에 형사소송법 배울 일 없잖아요. 헌법은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네. 적어도 저도 인권활동가로서 인권교육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헌법 10조에서 37조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이고, 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되고 우린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고 강조를 하는데, 집회 때 나오면 꼭 헌법 1조만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헌법도 좀 공부하고 형사소송법도 공부해서 즉시 항소라고 항고라는 것도 한번 배워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2025년 3월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힘차게 또 외쳐보고 다음
자유발언 신청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혼란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헌재의 파면일 겁니다. 그래서 헌재의 파면을 요구하는 고함을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다음 자유발언 모시겠습니다. 삼성동 주민이십니다. 박인선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산동에 살고 있는 박인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윤석열이 구석에서 풀어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고 승질이 나가지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즉각 다시 구속하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란을 획책하고 권력의 칼날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폭거로 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검찰이라는 기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윤석열에게만 유리한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 사칭이자 국가적 범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며 독자의 공범으로 전략을 해버렸고, 검찰은 정의의 눈을 감고 폭정의 도구가 되었고, 죄지은 우두머리가 구속에서 풀려나는 모습은 이 나라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증명하는 철퇴 같은 현실입니다. 법은 약자의 것이 아니라 강자의 전행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분노한 우리 국민입니다. 차디찬 바닥을 뚫고 일어선 촛불의 함성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의 목소리는 이미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라고. 이것은 단순한 규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입니다. 윤석열의 권력 남용과 내란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중범죄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권력의 잣대도 이 악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의 즉각적 파면과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둘째, 내란 동조 세력과 검찰의 전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체입니다. 셋째, 모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국민주권 재정립입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차가운 밤을 태워버릴 불꽃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추악한 권력의 말로를 두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 저항은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다시 구속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삼산동 주민입니다. 예, 분노를 담아서 힘차게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수로 다시 한번.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우주의자들은 그리고 내란 동조범인 국민의힘은 분명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석방과 관계없이 본연의 역할인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재 파면은 당연히 인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것처럼 12월 3일 탄핵을 해야 될 요건,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대한민국이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재난 상황이었습니까? 너무나 평온했던 밤 왜 계엄입니까? 그것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국회를 누가 침탈했습니까? 맞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고 탄핵을 인용해야 될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이럼에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내전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그날 우리가 들어야 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같이 외쳐봅시다. 제가 외치면 바로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은 울산 시민연대 김윤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진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시민연대 김현주입니다. 지금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뭘까? 사실 직접 민주주의에서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도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 탄핵되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기를 너무 가슴 졸이면서 지켜봐야 했고, 지금은 또 헌재의 그 판결을 계속 가슴 졸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장에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정치권을 압박을 하지만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는 거는 이 제도라는 그런 그러니까 벽이면 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저는 정치와 정당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울산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홍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또 회원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어디로 수렴되느냐? 정치와 정당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당은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민주당과 진보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에게 저는 요구합니다. 지금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이런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수렴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왜냐하면 권한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정치나 정당들은 잠깐씩 마치 목소리를 내다가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또 딴 마음을 먹거나 또 약간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일 야당인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최상목을 탄핵하십시오.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연천에서 사고 났을 때 국군 통수권자로서 애도한다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게 만드는 민주당 뭐 합니까? 당장 최상목 탄핵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힘을 합쳐서 심우정 경찰총장 탄핵하십시오. 이렇게 국민의 분노를 모아서 정치권이 화답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좌고 우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통합 운운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국민만 보고 국민의 열망을 안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시민의 명령입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이번 석방 지휘, 윤석열 석방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과 함께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것부터 우리는 잊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유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이종희 님이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시민, 삼산동 주민, 울산 시민연대 회원 이종입니다. 어제 얻은 굿즈입니다. 헌법. 제가 좀 살다 보니까 50대 때까지 헌법까지 읽을 일도 없었고 몇 조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130조더라고요. 그런데 이 130조 중에 66조부터 85조까지 20조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자,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윤석열, 그자가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한 대목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수가 좀 좋아요. 69조.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69조. 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어느 것도 그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자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어서 안 된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 일을 하라고 20조나 되는 헌법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자는 아마 이 개정 전에 헌법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모르나? 궁금합니다. 왜 모르는지.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짐계열의 대통령이나 행정수반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늘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저 따위 작자가 그러면 다음번에 또 정말 아쉽게도 또 됩니다. 그러면 설마 그때 그자보다는 그러면 늘 항상
아 지하 3층인가 했는데 5층으로 내려가고 아 지하 5층인가 벌벌 떨고 있는데 좀 이따가 지하 7층 8층 각 내려가더니 나중에 지하 바닥이에요. 그랬더니만 드드드드드드 뚫고 그 아래까지 내려가서 이젠 정말 바닥을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국짐 계열의 자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힘찬 규탄 발언 해주신 이종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피켓을 들고 계신데 빨간색과 흰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흰색으로 한번 통일해서 앞을 보이는 곳이 흰색으로 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침 카메라도 왔는데요. 울산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세력 몰아내라! 다음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김한님이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봉동에 살고요. 나이는 49살입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다고 네, 50이 안 됐습니다. 아직 내년 되면 50이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집회가 11시에 오늘 집회가 4시에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쨌든 오늘 2시에 저는 약속이 있고 행사가 끝나고 4시에 술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봄이 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회만 나오면 손이 시렵고 여러분들은 엉덩이 안 차가우세요? 저 20분 지나니까 치질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발언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온갖 얘기들이 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윤석열이 걸어 나오는 걸 어제 보면서 이제 파면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내란이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사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엄 당일까지 어떤 교육을 했었냐면요. 윤석열 파면, 미국을 바로 알기 뭐 이런 교육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군인이 당장 쳐들어올 텐데 아무튼 이런 생활이 이후에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걸어 나올 때 어디죠? 구치소에서 걸어 나올 때 그 태극기와 똑같이 흔들리던 깃발이 뭐였죠? 예, 성적이었죠. 여러분들은 미국이 어디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반대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찬성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찬성? 예. 그 얘기를 제가 강연 때 또 듣기도 했고 제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헌법에 부합하는가 이런 국무장관이 전화를 해서 했었죠. 애매모호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나타나고 탄핵 이후에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하고 이제 탄핵이 될 때쯤에 미국의 입장이 우리는 한독수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력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예, 뉴스에서도 나고. 예,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
예, 탄핵이 될 당시 탄핵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을 때 예, 계속적으로 미국은 내란 세력들을 사실은 지지하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 계엄이라는 것이 1960년 4.19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1980년 5.18 학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전쟁 얘기를 했었는데요. 계엄이 너무 좀 애매모호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계엄 이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죠? 전쟁이었죠. 그래서 북한의 무인기를 3차례나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북한이 안 말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안 일어나고 국지전이 안 일어나고 계엄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진행된 것이죠. 현실적으로 저는 전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미국이, 아니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꼭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사회, 여러분들과 이 소중한 여러분들과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자, 저도 구호 한번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의 짐 해체한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스템이 알아서 저희 세팅을 안 했는데 오늘 자유발언은 시간 제한 없이 하기로 약속됐는데 아마 알아서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탄 발언해 주신 김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우시죠? 예. 아직 춥습니다. 3월이 지난 지 시작된 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마음만 추운 게 아니고 실제 몸도 추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꼭 파면시키고 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아마 저들은 석방을 계기로 더 분탕질을 할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더 많은 힘들이 필요한 시점이 다음 주일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갑작스럽게 오늘 규탄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내일은 또 다음 주는 이 한 주 동안 이 광장을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3개월의 힘을 일주일 동안 다 같이 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마지막 자유 발언 듣고 오늘 집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진보당 울산시당 방석수 위원장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추워졌죠. 네.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추운 날 일상을 반납하고 모여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탈옥 영화 보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탈옥을 하는 거죠.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탈옥을 하는 게 그 영화 주제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탈옥을 할 때도 조용히 몰래 밤에 감옥을 빠져나오는 것이 영화입니다.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자가 어두운 밤이 아니라 새벽이 아니라 대낮에, 번한 대낮에 나와서 200m를 걸어가며
영웅 행세를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석방이 아니라 불법 탈옥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대명천지에 가능하단 말입니까? 공범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윤석열 탈옥의 공범입니까? 검찰과 법원이죠. 일개 부장판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곳곳에 뿌리내린 거국 카르텔, 법원의 거국 카르텔이 작동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또 어떻습니까? 억울한 살인죄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간첩죄 누명을 쓰고 몇십 년을 감옥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 재심을 선고하고 무죄를 법원이 선고했는데도 그러자마자 상소를 하고 항소를 하는 놈들이 검찰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피의자 인권 운운하는 개소리를 늘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국민의힘과 정광훈유가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만든 반민특위를 이성만이 독립군을 때려잡던 경찰을 앞세워 짓밟았을 때 느낌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성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1년 만에 박정희의 총칼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켜보는 심정이 어제 우리 국민들의 느낌과 같았을 것입니다. 18년에 걸친 박정희의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의 봄을 맞이했을 거라고 기대했던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았던 그 전두환 군부를 마주했던 느낌이 어제 우리 국민이 느꼈던 처참한 그 느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이 1987년 6월에 전두환 군부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45년간 누구도 계엄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쿠데타를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것을 자행했습니다. 다시 국민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윤석열이 지금 걸어서 나왔습니다. 45년 만에 맞이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4일 된다고 날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7일은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45년 만에 처음 보는 수많은 일을 지난 96일 동안 12월 3일 이후 겪어왔습니다. 파면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져서 이 적폐를 뿌리뽑을 수 있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울산 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윤석열 파면 때까지가 지난 45년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광장을 지키고 하나된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면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다시 4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윤석열과 다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과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때보다도 결연한 마음으로, 어떤 때보다도 하나된 마음으로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단호하고 분명하고 결단하게 싸워나갑시다. 우리의 힘으로 뒷담을 일궈온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준비한 규탄대였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말이 좀 춥기도 하지만 울산 시민들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서 오늘 규탄대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음 한 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시기가 될 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 한 주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 세 가지 구호를 한번 다 같이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석방시킨 검찰을 해체하라! 다음으로 두 번째는 다음 주 헌재가 반드시 파면 선고를 해서 이 혼란한 국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이번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역사를 정산하지 못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들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다시 2024년 12월 3일을 만들었고 2025년 3월 8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탄핵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구호를 반드시 외칩시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세력 척결하자! 내일부터 이곳 롯데광장에서는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매일 저녁 6시 반에 이곳에서 모여서 울산 시민들의 분노 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뒤흔드는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울산 시민의 힘으로, 전 국민의 분노의 힘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규탄대와 달리 조금 더 효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동지가를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